눈, 박준. 연안에 내리는 눈들은 좋겠다. 내리자마자 바다가 되니까. 마을에 내리는 눈들은 좋겠다. 내리자마자 사람이 되니까. 골짜기에 내리는 눈들은 좋겠다. 산 그늘을 덮고 봄을 볼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실제로 소개할 때 시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쓰다라는 행위가 들어가고 그 뒤에 또 자주 붙는 게 울기도 많이 운다, 울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쓰다와 울음, 이것이 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세 개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는 시를 쓰니까 꼭 들어가고요. 쓰다는 24시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쓰지 않는 시간에도 쓰다를 염두하거나 혹은 염원하거나 혹은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쓰다라는 시간도 결국 24시간 이어지는 것이고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냥 제가 슬프거나 아플 때 울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슬프거나 아플 때 같이 울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 방향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네. 문화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문화는 사실 부모 혹은 가족이 주겠죠. 제가 가장 처음 배운 감각 같은 것이 머뭇거림이었어요. 왜 머뭇거리냐면 상점에 들어가면 늘 저희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복화술처럼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 왜 그러냐면 만지면 사야 되니까. 옷을 사러 가도 입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입어보면 사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가져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좀 더 느리게 행동하고 주저하고, 이것이 저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감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않거든요. 머뭇거리다 보면 못하거든요. 속은 답답하지만 결국 타인 혹은 타자로 뻗어나갈 때는 장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전에 역전압이라고 하면 의미가 중복된다 라고 했잖아요. 전과 앞. 문화 안에는 당연히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잊을 때가 많으니까 다양성이란 말을 붙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명명법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문화평론가 고 황현상 선생님이 정확한 문장은 온전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자유로워야 하고 문화는 혹은 문학은 엄격해야 한다.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자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 기조는 당연히 맞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엄격함이 무너질 때 위협받는다. 전 그 문장을 늘 떠올립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것인데, 제가 의외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자주 만나요. 이 학생들이 이제 서명을 받거나 이럴 때 저한테 해주는 가장 극찬이 내돈내산 처음 시집, 이런 얘기합니다. 숙제도 아니었고 과제도 아니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귀한 돈을 헐어서 처음 사본 시집이 너의 시집이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막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혹은 그러면 제 시집을 산 다음에 다른 시인의 시집을 사봤느냐? 그럼 높은 확률로 사봤대요. 그럼 또 마음이 놓입니다. 왜 그러냐면 숲이라고 하는 것을 잘 비유를
하고 싶은데 숲에 가면 은행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고요, 단풍나무도 있고요, 상수리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야 숲이 되니까. 그래서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를 생각하니까 은행나무처럼 자라고,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를 생각하니까 느티처럼 자라는데, 문학도 시도 문화도 견주어보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장 나다운 것들을 뽐낼 때, 그것이 다 같이 공존할 때 온전해지는 게 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보다 더 예쁜 나무 많으니까 숲길 가운데 깊이 깊이 걸어 들어오세요 라고 추천을 해요. 네.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마다 결이 있어요. 종이도 결이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도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종이가 뜯어지거나 정말 찢어지고요. 또 반대로 결을 맞춰서 찢으면 오징어 찢듯이 잘 찢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결들이 모여서 어떤 한 결을 만드는데, 이 한 결이 하나의 결이 아니라 무수한 한결들이 한결같이 있을 때 그것이 문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해봐야 합니다. 맛집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저 친구는 정말 귀신같이 맛집만 골라다니는 친구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끼니와 얼마나 많은 돈을 실패하면서 포기하거나 버렸을까.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겪어야, 실패와 친구가 되어야 어떤 나만의 것들이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지 않나. 문화와 예술을 교육한다는 게 상충돼요. 이게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어떤 뭐뭐는 뭐뭐다, 혹은 뭐뭐는 89점이다, 혹은 뭐뭐는 어떤 공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은 무엇이라서 어렵고 무엇은 또 무엇이어서 어렵다, 이렇게 물음표를 그려주는 것인데, 이때 물음표는 통일된 물음표가 아니라 저마다 내가 이것이 왜 어려운가, 혹은 저마다 이것이 왜 내가 이것을 이유도 없이 딱히 논리적이지도 않게 아름다워하는가, 이 거대한 혹은 개별적인 물음표를 그리는 것, 그리고 이 물음표를 그리는 일을 좀 즐겁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부분 인간의 삶이 슬픈 일들 혹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보다 이만큼이라도 더 다행스럽고 기쁜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한 스푼, 아주 조금이라도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면 결국 후자의 감정이 전자를 뒤덮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고통과 슬픔은 누가 나한테 주어지거든요. 가지라고 하고요. 근데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찾는 일인데, 잘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문화가 빛날 때 모두 문화 다양성 하세요.